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44분입니다. 이번에는 여성의 시각으로 대중문화를 좀 들여다보죠. 손희정의 문화비평 시간입니다. 손희정 문화평론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배우 한예리 씨 얘기를 좀 해보자고 하셨는데 연일 지금 뭐 영화 미나리 얘기가 계속 화제가 되고 있어요. 네. 지난주에 저희가 간략하게 좀 얘기는 했지만 조금 오늘도 좀 연결해서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죠. 네. 며칠 전에 올해 아카데미상 후보작 발표가 있었는데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막 화제가 또 됐습니다. 네. 미나리가 작품상을 비롯해서 6개 부문에 이름을 올렸기 때문인데요. 예. 특히 이제 아시아계로는 4번째라고 하는데 스티븐 연 배우가 남우조연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고요. 네. 윤여정 배우는 한국인 최초로 여우조연상 후보가 그렇죠. 됐습니다. 이런 기록 자체가 아카데미가 그동안 얼마나 아시아계에게 좀 박했는가 이런 걸 보여준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이 소식들이 되게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리스트에서 한예리 배우가 빠져서 아쉬우셨어요? 좀, 서운하다 이런 생각이 다 올릴 수는 들었고요. 없어서 오늘 우리가 네. 다루니까 좋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예리 배우의 연기 어떤 점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네요. 이게 예. 이제 뭐 미나리에서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한예리 배우가 1세대 이민자인 모니카를 연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사랑하는 이와 함께 미국에 왔는데 뭔가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지쳐버린. 네. 근데 이게 영화를 보신 분들 중에 연배가 좀 있으신 관객들께서는 왜 아내가 남편을 돕지 않고 이해도 안 해주고 저렇게 제멋대로 그냥 이런 평가를 하시기도 한데요. 근데 사실 영화를 보면 제멋대로인 건 제이콥이거든요. 근데 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모니카의 얼굴을 보면 굉장히 복잡한 마음이 드러나는데 이게 뭐 척박한 삶에 화가 나기도 하고 지치기도 그렇죠. 하고 근데 남편이 짠하고 네. 엄마는 보고 싶고 맞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본인도 엄마인데 또 아이도 강한 봐야 돼요. 엄마일 수 없는 힘들고, 어떤 어려움 엄마로서. 이런 것들이 막 예.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그 복잡함을 한예리의 얼굴이 정말 뛰어나게 표현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야, 이거는 사실 나이가 좀 들고 그래야 네. 세상을 좀 알아야 사실 그게 표현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이거 얼굴이 예.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연기인 것 같은데 뭐 그동안 한예리 배우의 연기의 특징 쭉 배우로서 활동해온 걸 보면서 네. 또 어떤 배역을 했을 때가 가장 좀 뭐 돋보이는지. 사실 한예리를 딱 한마디로 표현해야 네. 한다면 저는 역시 얼굴파 배우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얼굴파는 뭡니까? 이게 뭐 이미지를 다루고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영감을 주는 얼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의삭 감독도 한예리였어야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실제로 이제 미나리 캐스팅을 넣었을 때 다른 드라마 스케줄이랑 얽혀 있어서 한예리 배우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한예리 배우가 스케줄 조정을 다 해가지고 미나리를 촬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의지가 너무 있었군요. 고마웠다. 예. 작품 보는 눈도 있는 셈이죠. 네. 근데 어쨌든 그 얼굴을 보면 약간 삼라만상을 담은 얼굴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건 비단 다양한 성격의 캐릭터를 연기할 수 있다라는 의미라기 네. 이뿐만이 아니라 네. 표정 하나에서 복잡한 감정들을 담아내는 이런 능력이 있는 이제 얼굴이라는 거죠. 타고났네요, 정말. 네, 근데 그게 보통 우리가 단아하다고 표현되는 얼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극 캐스팅도 많이 되는 것 그렇죠. 같고 또 성숙한 캐릭터를 많이 연기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가 연기했던 캐릭터들 중에 뭔가 속을 알 수 없는 어딘가 신비로우면서도 통통 튀는 그런 현대 도시인의 연기를 할 때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예. 제가 한예리 배우를 처음 본 게 2007년에 제작됐었던 기린과 아프리카라는 단편 영화에서였거든요. 예. 한예리 배우가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에서 한국무용을 전공을 했어요. 무용을. 예, 그러면서 한예종 영상원 학생들이 만드는 단편 영화에 출연을 많이 했거든요. 이 기린과 아프리카도 그런 단편 영화 중에 한 편이었고요. 이 작품에서 이제 현실을 떠나서 아프리카로 가고 싶어하는 여고생을 연기를 했는데 영화를 보고 그 단편을 보고 한예리라는 사람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각인이 되는군요. 그래서 묘한 매력이 있는데 뭐 그것과 동시에 여전히 무용을 하고 있는 배우이기도 해서 몸을 굉장히 잘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의 얼굴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얼굴파. 네.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네. 성격파, 뭐 네. 연기파 이런 제가 거. 만들었습니다. 만드신 거죠? 어쩐지 네. 오늘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네. 어쨌든 다양한 작품에 출연했는데 그러면 초기작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아니면 또 주목할 작품이 더 있을까요? 너무 사실 드라마, 영화를 예. 종횡무진하고 있어서 일단 두어 편을
명을 뽑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제가 좋아하는 포인트를 좀 확인하실 수 있는 작품으로는 두 편을 가지고 왔는데 네. 강진아 감독의 2013년 작품인 환상 속의 그대라는 영화와 JTBC 드라마 청춘시대입니다. 환상 속의 그대 같은 경우에는 강진아 감독의 장편 데뷔작인데요. 네. 그의 단편이었던 100년 해로 외전을 이제 장편으로 확장시킨 작품이에요. 역시 한예종 작품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100년 해로 외전에서 한예리 씨가 주연을 맡았고 이게 장편화되면서 또 같이 주연을 맡은 거죠. 네. 근데 단편과 장편을 아우르는 내용은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는 애인이 죽었는데 남자 주인공이 한예리 씨가 연기한 그 죽은 애인을 잊을 수가 없어서 영혼을 안 놔주는 거죠. 그래서 이 남자의 주변을 이렇게 떠날 수가 없는 어떤 여자와 남자의 이야기 그러면서 벌어지는 영화인데요. 근데 이게 제가 이 두 작품 기린과 아프리카와 100년 해로 외전을 또 말씀을 드리는 게 이 두 작품이 한예리 씨가 배우의 길을 가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지금 이제 한예리 씨 소속사가 사람 엔터테인먼트인데 거기서 이 작품에서 한예리를 보고 우리 계약하자 이러면서 배우의 길이 그만큼 열렸다는. 두드러지게 보였군요. 예, 저는 그게 너무 이해가 가더라고요. 근데 요번에 방송 준비하면서 환상 속의 그대를 다시 봤는데 한예리 씨도 너무 톡톡 튀고 예쁘고 연기를 잘하지만 이희준 씨가 남자 주인공 역을 맡았어요. 근데 정말 연기를 기가 막히게 해서 여기 이제 이영진 씨까지 세 사람의 앙상블을 영화 속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특히나 한예리 팬 중에서는 요 환상 속의 그대로 입덕했다는 분들이 있어서 못 보신 분들은 보시면 좋겠습니다. 청춘 시대 같은 경우는 드라마다 제가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4명의 여성 청춘이 한 집에 살면서 벌어지는 다양한 에피소드를 다뤘던 드라마인데요. 여기서 한예리 씨는 진짜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2잡이 아니라 막 5잡, 6잡을 뛰는 청춘을 연기를 하면서 짠내 연기의 달인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예리 씨가 목소리나 얼굴 그리고 이렇게 자세가 굉장히 품위 있고 우아한 배우인데 그래서 몸이 되게 작은 편이지만 굉장히 커 보이는 당당해 보이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자존심을 내어놓아야 하는 어떤 상황들이 있겠잖아요. 을병정으로 살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지키고 그러나 힘들고 이런 캐릭터를 연기하기 좋겠네요. 굉장히 잘 또 청춘 시대에서 보여주었습니다. 네. 자, 근데 뭐 배우들이 이제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걸 좀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배우들도 많긴 하지만 한예리 배우가 자신을 페미니스트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는데 어떤 말을 했던 건가요? 참 한국에서는 이 말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데요. 2019년에 서울국제여성영화제 홍보대사인 페미니스타, 페미니스트와 스타를 합친 말인데 페미니스타로 활약을 했고 이제 여성영화제는 계속 인연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당시 여성영화제 개막식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페미니스트가 되고 나서 여성영화인으로 뭘 더 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이 좀 들었고 생각해보면 단순한 이야기인데 좀 더 여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여성 영화인들의 외침에 대답하는 것이 페미니스트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다 이런 소신을 이제 밝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당시에 여성영화제에서 일했었던 친구들이 있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람도 그렇게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후문까지 들으셨군요. 너무 좋아하는 배우라서 계속 미소를 띠고 지금 계속 견제를 좀 제가 해야 될까요? 그럼? 근데 워낙 요즘에 한예종 출신의 배우들이 활약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것도 같이 사실은 또 주목해 볼 만한 부분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보니까 이제 김고은, 박소담, 한예리 씨 이렇게 묶어가지고 한예종에서 한예종 출신의 배우들이고 저는 또래인가요, 나? 제 생각에는 김고은, 또래죠? 박소담 씨가 또래고 한예리 씨는 좀 더 연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근데 사실 이 세 배우가 다 굉장히 개성이 있고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닮았다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번에 방송 준비하면서 보니까 또 무쌍 배우 이렇게 묶더라고요. 무쌍은 뭐예요 또? 쌍꺼풀이 없는 배우 이러면서 막 이렇게 묶을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사실 김고은, 박소담, 한예리는 각자의 길이 굉장히 다른 배우들이죠. 김고은 씨 같은 경우는 은교라는 영화로 데뷔를 해가지고 차이나타운이라는 작품에서 약간 뭐랄까요
무성적인 맞아요. 어떤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시선을 끌었고 인상을 확 줬죠. 예, 드라마 도깨비를 이제 뭐 찍으면서 약간 아이돌 스타 같은 어떤 느낌을 맞아요. 가지고 있다면 박소담 씨 같은 경우는 검은 사제들에서 악마의 빙의된 소녀 연기를 한다든지 기생충의 이제 제시카 송 거기에서 아주 인상적이었죠. 인기를 끌고 그래서 박소담 배우가 연기파 배우다라는 평가들을 많이 받아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두려움 없이 연기를 하는 사람인데 박소담 씨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 특송이라는 작품이 지금 개봉 대기 중인데 원탑 액션 영화거든요. 액션. 네. 그래서 또 카 액션이 되게 좋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한예리 배우에 대해서 이 점은 꼭 정리해주고 싶다. 끝으로. 연기도 기가 막히게 잘하지만 사실 재주가 굉장히 많은 배우입니다. 그래서 미나리의 주제가인 비의 노래도 직접 불렀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보시면 영화 끝나고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그의 목소리를 즐길 수 있는데요. 이런 재주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무용 공연을 여전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9년까지는 한 5년 동안 연속해서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공연을 가수 선우정아 씨 그리고 해금 연주자 윤주희 씨와 같이 이제 무대에 올렸었고요. 그래서 스크린이나 브라운관은 요즘에 안 쓰는 말이긴 한데 TV나 영화에서뿐만이 아니라 무대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영화 미나리의 주인공 배우 한예리 씨의 연기에 대해서 손희정 문화비평에서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수요일 순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0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